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지금 전 세계 소셜 네트워크, 특히 X가 말 그대로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다는 이른바 오신트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발사된 미군의 지대지 미사일이 이란 심장구를 타격했다. 두바이 국제공항 제3터미널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맞아 재터미가 되었다. 아랍에미리트 알다포라 미군 기지가 박살났다 등의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과 사진들만 보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차가운 이성으로 이 정보들을 해부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 엄청난 소식들 전부 사실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기획된 선전선동일까요? 오늘 꺼리투브에서 이 파편화된 공포의 실체를 정확하게 팩트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퍼지고 있는 국적한 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군사 관련 계정은 미군의 가장 진보된 군사기계가 풀려났다. 드론도 경고도 없이 쿠웨이트에서 이란 심장구로 중형 지대지 미사일이 날아갔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절대적 지배라고까지 표현했죠. 여기에 도의 다른 계정, 디아일랜드는 충격적인 수치를 제시합니다. 2월 28일 이후 이란에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308이 넘는 탄도미사일과 1600대 드론을 썼다는 겁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곤비는 두바이 국제공항과 3500명의 미군이 주도나는 알다프라 기지가 집중 타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제공된 영상을 보면 엄청난 검은 연기가 도심 한가운데서 서서 오르고 사람들은 편익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변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퍼지고 있는 대규모 확전설의 90% 이상은 과장되거나 조작된 가짜뉴스의 일환입니다. 첫째, 두바이 공항과 도심 화재 영상을 보시죠. 영상 속 화재 기문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주변의 도로 표지판과 사람들의 옷차림, 그리고 화재 양상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이는 미사일 피격에 의한 동시다발적 폭발이라기보다는 과거 아랍에미리트에서 종종 발생했던 대형 시장 화재나 산업단지 화재 영상을 교묘하게 짜깁기에 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데이터의 모순입니다. 비행 경로 추적 사이트를 보면 두바이 주변의 항로가 이어 우회되거나 일부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무려 300발의 탄도미사를 샀다면 패트리어트와 사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갖추는 아랍에미리트 하늘은 매일 밤 육격 성광으로 뒤덮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차 검증 영상은 전혀 없습니다. 셋째, 쿠웨이트 발 일환 타격설입니다. 미군이 일환 본토를 직접 타격했다. 이는 글로벌 유가 폭등과 전 세계 증시 폭락을 일 초만에 불러올 사건입니다. 하지만 2016년 3월 17일 일 전제, 로이터 AP 등 주요 이시는 물론 미 국방부의 공식 발표는 철저히 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100% 거짓말일까요? 또 그것은 아닙니다. 선전선동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약간해진 실에 거대한 거짓을 섞기 때문입니다. 바그다도 주재의 미 대사관이 실험을 가동해 공격을 방어했다는 소식이나 이스라엘 복고 나하리아의 페지보라이로 겟이 떨어졌다는 소식은 데니얼 마야코퍼스키가 공개했는데 이는 사실에 기반한 국지적 충돌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국부 이스라엘은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고 이대로면 이스라엘의 존립이 위험하다는 데이비드 섹스의 우려 섞인 경우는 현재 팽팽한 긴장감을 정확히 대변합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친이란 진영과 반미 성향의 세력들이 국지적인 타격 사실을 부풀고 과거의 화재 영상이나 AI 생성 이미지를 겸요하게 섞어 미국과 이스라엘 동맹국들이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심리적 공포를 극대화하는 보도의 심리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대전은 청아리 오가는 물리적 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스마트폰 화면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X의 자극적인 영상 하나, 과장된 텍스트 한 줄이 전 세계의 여론을 흔들고 주식시장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지금 중동의 화약호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복지적인 드론 공격과 방공 망가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 값을 타고 미군이 이란 심장부를 초토화했다는 열망문적인 소식은 아직 철저히 검증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꼬리톡은 가짜뉴스의 한계 속에서 정확한 팩트와 군사적인 성만을 골라내요.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속지 않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정확한 속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6년 1월 12일 이란 시위가 발생한 이유 영상입니다. 이란이 지금처럼 급격히 흔들리는 이유를 단순히 제재나 시위로만 설명하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결정적 원인은 이란 경제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비공식 통화, 네트워크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달러 결제가 막힌 이후에도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황치기만과 실물 교역 결제를 통해 외화를 우회 조달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소수 권력층과 연결된 상인 중훈사 조직 중심으로 굳어지며 국가 재정과 분리됐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공식 환율을 아무리 조정해도 실제 시장에서 돌아가는 달러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중 경제가 완성된 것입니다. 여기 혁명 수비대가 군사 조직을 넘어 에너지, 항만, 건설, 물류를 장악하면서 경쟁과 효율이 사라졌고 외부 충격이 오면 흡수할 완충 장치가 사라졌습니다. 즉, 지금의 붕괴는 제재가 아니라 제재를 피해가던 내부 시스템이 먼저 무너진 결과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해외 주요 배신을 매일 교체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 요즘 이란 관련 기사들은 톤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시위라는 단어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번에는 확산 속도와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로이터는 테헤란과 주요 지방 도시에서 시위 규모가 며칠 사이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는 점을 전하며 단순한 정치 시위가 아니라 경제 기능 자체가 멈추기 시작한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블룸버그도 이란 리알화의 급락과 시장 거래 중단 사례를 함께 묶어 보도하면서 환율 그래프가 정치한 정성 지표를 앞질러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시청자들이 주목해야 할 대목은 시위대의 구호가 아니라 계산서입니다. 환율과 물과 수입 부족, 그리고 국가가 통제하지 못하는 작은 흐름이 동시에 붕괴되는 순간이 왔다는 판단입니다.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란 시위의 출발점이 대학이나 소수 정치 세력이 아니라 시장 상인들이라는 사실, 즉 도니오가 던장소에서 셔터가 내려갔다는 사실은 정권에 대한 불만이 감정 단계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란의 공식 인플레이션은 50% 안팎으로 알려져 있고 자유시장 환율은 달러당 140만 리알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를 현재 환율로 단순 환산하면 1달러 약 1350원 기준 리알 가치는 사실상 계산의 의미를 잃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생필품용으로 유지하던 낮은 환율 구간조차 무너지고 중간 환율은 사라졌습니다. 장사를 해야 하는 상인 입장에서 오늘 들여온 물건의 원가를 내일 계산할 수 없다는 뜻이고 이는 거래 중단으로 직결됩니다. 외신들이 이 상황을 두고 통제불능의 경제적 전염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제재 계획 구조가 겹칩니다. 이란이 보유한 외환자산은 약 1000억 달러 하나로 약 135조 원 규모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비율은 10% 남짓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반복됩니다. 환율 방어를 하고 싶어도 쓸 탄약이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재 속에서도 특정 계층은 낮은 환율로 달러를 확보해 자유시장에 풀며 차익을 챙겼고 이 구조가 고착됐습니다. 이란 고위층에서 언급된 환치기 문제는 단순 부패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통화 시스템이 이미 이중구조로 분리됐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해법비, 모든 환율을 시장에 맡기고 1인당 1000만 리알, 약 7달러 하나로 9,000원대의 현금 보조를 지급하겠다는 방안이라는 점이 외신 분석의 핵심 반전으로 등장합니다.
이 수치는 한국 기준으로 보면 커피 2잔 값도 되지 않지만 이란 내부 가격 구조에서도 고기 한 그릇을 사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방향은 보조금 액수가 아니라 책임 회피로 향합니다. 경제를 망가뜨린 구조를 유지한 채 현금으로 더 뿌려 한다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이 지점에서 혁명 수비대의 존재가 다시 부각됩니다. 과거에는 강경 진압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외신들이 투입 여부 자체가 체제의 생존을 결정할 카드로 표현합니다. 트럼프가 시위대에 대한 유혈 진압 시 개입 가능성을 반복한 급한 것도 이 계산을 자극합니다. 미국의 발언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란 권력층 내부에 공포 변수를 추가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위층 일부가 해외 이주와 자산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 상황을 1979년 혁명과 단순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정적 차이로 시장의 위치를 지목합니다. 과거에는 시장이 혁명 세력을 밀어 올렸다면 지금은 그 혁명 세력이 만든 체제를 시장이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적 시각에서 보면 이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산업과 수출, 환율 안정이 무너지면 정치 구호보다 먼저 생활이 흔들린다는 경험을 우리는 여러 차례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란 사태는 중동 뉴스가 아니라 구조 붕괴의 교과서로 읽힙니다. 돈의 흐름이 끊기는 순간 무장 조직도, 종교 권위도, 정치 이념도 시장의 셔터 하나를 대신 열어주지 못합니다. 이 서로 내 끝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총과 구호가 아니라 환율과 시장이 무너질 때 국가는 무엇으로 버티는가? 그리고 이런 붕괴를 남의 일로만 볼 수 있는 나라는 과연 어디까지인가입니다. 또한 이란 사태를 관통하는 핵심은 시위의 격렬함이 아니라 국가가 감당해야 할 비용 구조가 이미 한계를 넘었다는 점입니다. 해외 주요 보도들이 공통적으로 짚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란 정권 앞에 놓인 질문은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질서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병력 간무기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연료와 급여 보급을 뒷받침할 통화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란의 통화인 리아로하는 하루 단위로 가치가 달라지고 달러는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압작전은 군사 문제가 아니라 재정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병력을 하루 더 투입할수록 통제 비용은 기하급 흡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환율과 물가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란이 이렇게까지 급격히 흔들리는 이유를 단순히 제재 시 환율 폭락으로 설명하면 절반만 보는 셈입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란 국가 운영 구조가 수치로 확인될 만큼 이미 오래전에 기능한 게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제재가 본격화된 2012년 이후 정상적인 재정 국가 모델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보면 이란의 명목주 DP는 2011년 약 5,900억 달러 수준에서 2020년 2,300억 달러 안팎으로 반토막 났고 1인당 주 DP는 같은 기간 약 7,700달러에서 2,700달러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부조 붕괴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란의 가장 치명적인 부조적 문제는 국가 예산이 더 이상 국가를 통해 순환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란 정부의 공식 예산 규모는 최근 기준 약 5천조 리알 달러, 환산 시 약 350에서 4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경제에서 움직이는 자금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석유, 가스, 항만물류, 대형건설, 수입유통의 상당 부분이 정부 회계박 같아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란 의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북경기업과 중국 경기관, 종교재단, 분관련 기업이 관리하는 자산 규모는 GDP의 5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중앙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경제가 국가 경제 절반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혁명수비대와 연결된 경제 네트워크는 이란 경제 병렬 구조를 상징합니다. 에너지, 항만, 통신, 대형, 토목사업 상당수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 지평되며 수익은 공식 세입으로 환류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의 세입 비중은 GDP 대비 6에서 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교하면 한국은 약 26%, OECD 평균은 33% 수준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걷지 못하면 정책을 지평할 수 없습니다. 이란이 보조금, 환율 통제, 가격 규제만 반복하는 이유도 부조 조정에 필요한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병렬 구조는 제재를 우회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위기 대응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이란의 외환 보유액은 장부상 약 1,000억 달러, 환화 약 135조 원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사용 가능한 비중은 10에서 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해외 동결 자산이거나 결제 경로가 차단된 자금입니다. 환율 방어에 투입할 수 있는 달러가 150억 달러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간 수익 규모는 700에서 8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수익 결제만으로도 외환이 빠듯한 구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중환율 체계가 도입됐고 이는 또 다른 왜곡을 나왔습니다. 생필 품용, 공식 환율, 중앙식 환율, 자유시장 환율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가격 신호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일부 계층은 달러를 공식 환율로 배정받아 자유시장의 대파라 100%가 넘는 환차익을 얻었고 이는 생산이나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제 전체로 보면 통화량은 늘었지만 실질 공급은 늘지 않았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은 2023에서 2014년 기준 연 45에서 55% 수준에서 고착됐습니다. 여기에 인구 구조 문제가 겹칩니다. 이란의 평균 연령은 약 32세로 중동 국가 중에서도 젊은 편이며 매년 대학 졸업자가 약 100만 명 이상 배출됩니다. 그러나 민간 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연 30만 개 수준에 그칩니다.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로 20% 안팎이지만 비공식 추정치는 30%를 넘습니다. 고학력 청년층이 체제 안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계약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의 수치가 이란 상황을 설명합니다. 정부 지출 중 보조금 비중은 전체 예산의 25% 이상을 차지하지만 생산적 투자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즉, 국가는 미래를 만드는데 돈을 쓰지 못하고 현재 불만을 달래는데 대부분의 자원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비용은 늘고 효과는 줄어듭니다. 결국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갑작스러운 위기가 아니라 수치로 이미 예고된 붕괴가 표면된 결과입니다. GDP, 세해 비율, 외환 가용의 청년 고용, 투자 비중 어느 하나도 정상국가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율 폭등과 시장 매합의는 원인이 아니라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란은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 모델의 유효 기간이 끝났다는 신호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보조금이나 진압도 시간을 조금 늦출 뿐 방향을 바꾸지는 못합니다.